잘하는 곳이면 한국 바리스타들이 무조건 있었다. 무조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일단 대주주님께서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집에 들어올 때까지 라이브를 오늘도 하겠습니다. 제가 호주를 다녀왔잖아요. 이번에 호주를 간 이유는 호주 스페셜티 커피 문화를 제 두 눈으로 보고 싶었고, 왜 호주가 그렇게 스페셜티 커피 문화가 잘 발전이 됐을까, 확장이 됐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일생에서 8일 다녀온 바리스타로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여러분께 좀 사전에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호주는 멀티컬처라고도 하는데 이민자들이 많은 국가, 다양한 인종 그리고 다양한 국가들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양한 식재료가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호주에 사는 사람들은 다양한 문화들을 이렇게 수용하는 태도 자체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 스페셜티 커피를 받아들이는 것도 그만큼 쉽지 않았을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스페셜티 커피는 처음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힘들지 적응되면은 돌아가지 못합니다. 호주 커피 가격이 거의 한국이랑 비슷해요. 소득 수준에 비해서 커피 가격이 비교적 되게 저렴한 겁니다. 총 GDP는 우리나라보다 호주가 낮거든요. 한국이 1조 8천억으로 한 12 정도가 되고요. 호주가 한 1조 5천억으로 한 13위 정도가 되더라고요. 호주 토지 자체는, 국토 자체는 한국보다 70배가 넘거든요. 인구수는 한국의 2분의 1이에요. 거의 2분의 1도 안 되죠. 지금 2,400만 명이니까. 호주는 전 세계적으로 되게 중요한 광물 자원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더라고요. 수출 많이 하는 게 철광석, 석탄, 뭐 천연가스의 주요 수출 국가고, 그리고 농산물과 고기, 그리고 광업, 이런 기름진 토지가 주는 부의 원천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한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저희는 겁나 피 터지게 노력해서 기술들을 수출하고 서비스를 수출하고 IT를 수출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국가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되게 대단하다고 느끼는데, 1인당 GDP를 봤을 때는 호주가 59,900, 한국이 한 35,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소득 대비 커피값이 저렴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당 3, 4잔, 2, 3잔, 뭐 4, 5잔 이렇게 커피를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수요 자체가 탄탄하게 밑받침되어 있다. 커피 시장의 수요 자체가 많다는 거는 그 시장 안에 돈이 더 많이 돈다는 거고, 스페셜티 커피 회사들 그리고 그런 브랜드들의 자본적인 룸이 더 많아지고 그거를 R&D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더 많이 되는 거죠. 내가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예요. 하루에 내 커피를 소개할 수 있는 수요,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예를 들어 2배야. 이런 시장이랑 피드백을 받고 반응을 하면서 연습하고 좋은 생두를 쓰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서 더 빨리빨리 회전을 시킬 수 있어서 내가 더 많은 생두를 경험할 수 있는 룸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수요 자체, 그러니까 그 스페셜티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얻어갈 수 있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호주가 최저시급으로는 호주 달러로 21불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900원 환율 적용하면 한 2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한 시간에. 받는 돈이 많은 만큼 그만큼 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진짜 바쁜 카페들이 많았습니다. 고정비가 굉장히 높으니까 한국만큼 팔아서는 그 고정비를 감당하기 힘들 거다. 왜냐면 고정비가 2배씩이니까. 그래서 커피만 하는 매장들은 박리담에, 아니면 객단가를 올리기 위해 브런치를 하거나 머신이나 이런 도구들이 진짜 자동화에 최적화되어 있었어요. 판매하는 잔수가 많아지면 스페셜티 커피를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라이트 로스팅된 커피들은 추출이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편차가 생기기도 되게 쉽단 말이에요. 다크 로스팅된 커피는 어느 정도 그냥 대략적으로 내리면 비슷한 맛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맛의 일관성은 다크 로스팅된 커피나 미디움 다크 로스팅된 커피들이 더 유지하기가 쉬워요. 근데 라이트 로스팅으로 되면 될수록 추출 난이도가 되게 높아지고 바리스타 스킬이 되게 중요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 로스팅된 커피들을 추출하기 위해서 이런 하이엔드 머신들이 굉장히 발전되고 보급화되는 거잖아요. 이런 라이트 로스팅된 커피도 많은 양을 팔 수 있도록 자동화를 잘 시켜놨다. 매장 가면은 대부분 자동 템퍼 무조건 있고, 우버밀크, 라마르조코의 KB90, 그래서 메뉴가 진짜 빨리 나옵니다.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이어나가면은 플랫 화이트 라떼, 아메리카노와 롱블랙의 차이, 논쟁을 좀 종결해드리자면 근데 다 달라요, 호주도. 그리고 이것도 지금 옛날의 그런 정의와 지금 정의가 또 틀려요. 근데 요번에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바리스타분들한테. 플랫 화이트와 라떼의 차이가 거품 아니냐, 이게 가장 맞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것도 올드한 정의라고 하더라고요. 굳이 범위를 좁히자면 거품의 두께 그리고 잔의 용량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잔의 용량은 보통 이제 호주가 라이트 로스팅된 커피들이 많으니까, 라이트 로스팅된 커피들은 우유를 뚫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다크 로스팅된 커피, 우리 막 스타벅스에서 막 벤티 사이즈 먹고 막 그란데 사이즈 먹고 이런 커피들은 다크 로스팅이어서 가능한 거거든요. 에스프레소 뭐 많이 추출해봤자 얼마예요? 30g에서 50g 사이로 커피의 맛을 느껴지게 할 수 있는 우유의 양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강배전이 되면 될수록 우유를 그만큼 더 많이 쓸 수 있고, 라이트 로스팅된 커피일수록 우유를 강배전이랑 똑같이 쓰면은 그냥 맥만 나요. 호주 커피들은 보통 라이트 로스팅된 커피들이 많이 있고, 라이트 로스팅된 커피들을 라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연히 우유가 줄어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컵을 다르게 가져가죠. 그리고 여러분 호주는 기본적으로 밀크 베버리지의 판매율이 한 80%에서 90%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요즘에 더 의미 없어지는 게 뭐냐면 호주에서도 지금 우버밀크가 되게 보급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버밀크는 버튼 누르면은 그냥 스팀이 완성된 우유가 떨어져요. 그거 그냥 몇 번 흔들려서 아트까지 그릴 수 있어요. 우버밀크가 많아지면 어떻겠어요? 이 잔의 거품의 두께로 플랫화이트와 라떼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아메리카노와 롱블랙은 에스프레소를 먼저 넣느냐 물을 먼저 넣느냐 이 순서에 따라서 아메리카노와 롱블랙이 정해진다라고 구분하는 카페는 단 한 곳도 못 봤어요. 팥을 먼저 넣느냐 물을 먼저 넣느냐의 차이보다는 호주에서 먹은 롱블랙은 다 사이즈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진했어요. 그래서 아메리카노와 롱블랙의 차이는 들어가는 물량의 차이 정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느꼈던 점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에스프레소 비율이 1대3을 세팅하는 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1대3으로 추출하면은 주시하게 넘어간다. 에스프레소가 부담스럽지 않고 되게 편안하게 넘어간다. 그리고 배치브루가 진짜 맛있었습니다. 배치브루가 뭐냐면 여기 커피 메이커 있죠. 예전에 많이 쓰시던 이렇게 필터 그냥 큰 필터에다가 커피 원두 분쇄해가지고 거기 툭툭툭툭 담고 종이 필터 긁고 버튼 하나 누르면 뜨거운 물을 이렇게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오늘의 커피거든요. 배치브루로 파나마 게이샤도 하고요. 세로아줄 게이샤도 하고요. 배치브루가 맛있으려면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원재료의 퀄리티. 일단 생두 자체가 되게 좋아야 돼요. 로스팅도 잘 돼야 되고 그 생두 자체가 굉장히 좋으면 어떻게 내리든 맛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세팅이 잘 돼야 됩니다. 배치브루는. 그리고 세 번째 회전율. 배치브루는 결국에는 내려놓고 그거를 따라서 나가는 거거든요. 내려놓았다는 거는 쉽게 휘발되는 아로마들이 계속 휘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커피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맛들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느끼기가 쉽지 않겠죠. 회전율이 밑받침돼줘야 좋은 배치브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도 스페셜티 커피 수요가 잘 받쳐주면은 저는 이 배치브루로 스페셜티 커피를 세팅하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맛있어요. 이게 배치브루가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건 좀 소신 발언인데 인테리어는 한국이 좀 잘하지 않나? 마감이라든지 이런 디테일들 있죠. 한국이 훨씬 더 좋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점은 라마르조코의 점유율이었습니다. 제가 체감상 한 70% 이상은 라마르조코였던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라마르조코 머신이 보이고 시내소가 그 다음으로 보였고요. 다른 하이엔드 머신은 많이 안 보였어요. 슬레이어는 진짜 못 봤고 호주가 되게 특이한 어떤 비즈니스 구조가 뭐냐면요. 원두 납품을 하잖아요. 그러면 머신을 같이 대여를 해주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 원두 이렇게 납품을 해서 이 가격에 줄게. 에스프레소 머신 그냥 써. 그라인더 그냥 써. 우리가 빌려줄게. 하지만 한 4년, 뭐 3년, 2년 이렇게 계약해야 돼. 이 안에는 너네 바꾸면 안 된다. 한국 바리스타 분들의 미래가 밝다. 컵테이스터스 국가대표가 호주에서 5년 연속인가 6년 연속 1위입니다. 커피 잘하는 곳이면 한국 바리스타들이 무조건 있었다. 무조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저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한국은 호주 스페셜티 커피 문화를 지향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랜만에 또 스타 생각 라이브 한번 했는데 스타 생각 라이브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언스페셜티 인사 보셨나요? 어제 챗 GPT 영상 언스페셜티 그거 너무 구리다고? 이렇게 다이렉트로만 한다고?